여러분들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남궁숙 대표님께서 아주 모범 답안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모범 답안만 만들려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뒤로 빼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누구나 숙제를 할 수 있다, 과제를 할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그냥 지난 시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누가 할 거냐 해서 제가 자진해서 이렇게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는 여기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뒤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그 카톡 우리 그 단톡방에 있는 카톡에 그걸 어제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방금 다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시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소리를 어서 마우스로? 이걸로 해야 되지. 파일 열수 없는 나와요. 저는 저기 뷰 저거 있어야 돼. 아래 한걸 볼 수 있는 뷰가 있어야 돼. 그게 없어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내용이 이렇게 복잡한 것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설명 들으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7목표하고 8목표를 하되 거기에서 현재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그 7목표와 8목표의 주요 내용, 세부 목표, 그리고 이 목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의견,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이런 것들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요소들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10분이고 그래서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7목표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그건 이제 영어로 하면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저렴하다고 딱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냥 하세요. 예. 그래서 세부 목표는 이거 이제 대부분 다 2030년까지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저렴하고 신뢰할 만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보장한다. 또 전 세계 에너지 구성비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 요즘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증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또 효율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그 깨끗한 그 화석연료 기술. 그러니까 현재 화석연료를 석탄이 이제 주로 그 화석연료인데 거기에 대한 이걸 다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소위 말해서 공해를 최대한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잘 마련하고 이걸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이 관련된 것하고 해서 모든 개도국, 특히 이 부분에서 현재 많이 뒤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다 개도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세부 목표는 크게 이제 보면은 적정 가격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고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 협력 및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것이 이제 그 세부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이걸
한번 이제 대입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다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점적으로 해봤는데, 국내 에너지 공급 현황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수입 비중이 84%다. 그래서 대부분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의 그 사용 용도를 보면은 산업용 에너지가 55%다. 그래서 뭐 가정용하고 산업용 크게 나눌 때 55%가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고, 이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자원별 전력 생산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이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느냐 이걸 봤을 때 현재까지도 석탄이 35%, 그 다음에 가스가 26%, 원자력이 29%, 한 3분의 1 정도죠. 30% 정도. 그 다음에 신재생이 6.6%다. 근데 이제 이걸 방금 이제 깨끗한 에너지 쪽을 이제 하다 보니까 국가적 신재생 전력 비중 목표가 2020년도에 6.6%인데 2030년도에는 20%, 2040년도에는 30 내지 35%로 상향 조정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저항들도 있고 부작용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목표는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 이제 가면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목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목표로 갔을 때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된다. 그런 거고, 이걸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SDG를 통한 비즈니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그 다음에 소규모 원자력 발전 이 세 개로 봤을 때 풍력은 사실 대규모 투자하고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이 과거 몇 년간 해양은 아니고 내륙 쪽에 강원도 쪽에 이 풍력 발전을 건설하는 그런 현장도 가보고 또 그걸 트라이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아주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 내륙 지방에는 이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으로 아마 이게 해양 풍력 발전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이제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가능성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여러 전국 각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이 많이 현재 드러나 가지고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한 입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이 공급 비율을 이렇게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목표로 간다면은 이 바다 쪽에 이 풍력 발전 이제 앞으로는 이제 효율성도 지금까지는 보통 그 에너지 효율이 한 20%에서 많아야 30%.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새로 개발된 기술에 의하면은 40% 이상까지도 현재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술 향상 분야로 보면은 풍력 발전 엔진 및 관련 부품, 산업의 육성 및 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이건 이제 해외에서 기술 이전이 좀 필요할 겁니다. 현재 이 기술들은 대부분
유럽 쪽에서 많이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데 풍력 그 발전 그 한 대 돌아가다가 서 있으면 그 외국에서 기술자가 안 오면은 계속 이렇게 가동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이제 기술 이전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경우에는 판넬을 국산화하고 소위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소규모 원자력의 국가적인 지원 육성이 추진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8목표. 네. 8목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이겁니다. 상당히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걸 쉽게 한다는 것은 정말 또 산 넘고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또 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제시한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그러니까 일자리도 좋아야 되고 또 경제 성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고난도의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는 이제 하여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의 경우에는 연간 최소 성장률을 7%로 유지를 한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 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고 산업 다각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세 번째는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 지향 정책을 증진한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보면은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이거 아주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 이 고용 상태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권리, 그다음에 노동 환경, 이런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빈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한 원조 확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세부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대한 제 나름대로 했던 그 의견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세부 목표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그런데 이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하되 실업률을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감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 소득이 증대가 되고, 또 더불어서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도 권리가 증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진국형 이 경제 구조로 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현재 그런 시스템들을 다 이렇게 레벨을, 그러니까 수준을 향상시켜서 다 선진국형 그런 경제 구조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의 어떤 경제 상황이 좋느냐, 이제 그걸 봤는데, 이게 이제 자료가 아주 최근 것은 아닙니다만 세계적인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이 2.8%였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2.8%에서 2014년도는 1.3%로 됐어요. 근데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그동안 아주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오다가 중국이 뭔가 지금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과거에 거기에 들어갔다가 실제 돈을 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몸만 철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경제 상당히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또 각국이 어떤 그 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못한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성장을 쭉 해오고 있지만 근데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현재 안 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을 제로로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정규직을 제로로 한다는 것은 고용을 상당히 경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부드럽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막 하려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을 한번 보니까 2019년도에 36.4%였어요. 비정규직이. 이제 748만 명이었는데 2021년도 11월, 작년도 11월을 보니까 36.4에서 38.4%, 2%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은 806만 명이 비정규직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했는데 딱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뒤에서 요즘 뭐 부스터샷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스트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스트 이렇게 네? 막 잘해 이렇게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적으로 봐서도 경기가 이렇게 상승해야 되고 성장률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봐서도 이 고용이 상태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고용 상태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면 안정적인 그런 상태니까.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현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그렇게 높은 요구를 하는데 현실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엔에서 추구하는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종합적인 성장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분야별 성장 전략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래서 정부에서도 잘 해야 되고 민간 부분에서도 같이 이렇게 잘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이제 그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 메타버스 세상이 지금 이미 도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은 뭐 만만치가 않지만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새로운 이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 이런 세계로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이런 그 유엔에서 제시하는 이런 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더 열심히 메타버스 공부하고 우리 김영광 교수님께서는 메타버스를 더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이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AOS 메타버스 소위 말해서 메타게이트 이것이 앞으로
또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어떤 발돋움이 될 수 있으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위 말해서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서의 비즈니스 접근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는데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부상되는 메타버스 분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 메타버스 분야도 아까 우리 여기 김미경 MKTV라고 있죠. 김미경 교수라고 아까 이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던데 이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한 5가지 주요 뭐 컨텐츠,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캐릭터 뭐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 하던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각자가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또 앞으로 뻗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를 위한 산학연 합동 연구 및 방향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 AOS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모델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청년들이 특히 뭐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생각이 청년인 분들,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생각이 청년인 분들입니다. 청년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이제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인재를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그 제안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네, 다음 주에 하실 분들은 전주하고 이번 주 샘플을 보셨으니까 시간 내에 이제 마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왜 시간을 하냐면 강의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왜 그러죠? 뒷사람이 있잖아요. 본인이 시간을 안 지키면 뒷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핵심이고 이 7, 8의 7번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주에 저거에서 그 태양광 대체에너지 그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후보들한테 제안한다고 갖고 제가 그냥 저번 주 쉬지도 못하고 써서 줬는데요. 제안 써서 줬는데 될지 안 될지 되면은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거고 안 되면 땡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대체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개인이 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죠. 지금 우리는 요거 외에도 이제 수소 에너지 해가지고 수소 하는 대신 이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창원, 울산, 포항 이런 데 이런 거지. 제가 그것도 3년 전에 창원시하고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질의 노동에서 경제 성장은 요즘에 이제 정부가 굉장히 아주 강화를 시키는 부분이고, 제가 올해는 이 사업을 제가 실제로 정부 사업을 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노동의 이제 핵심은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지켜라. 최대한 52시간 내에 해라. 그래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똑같습니다. 시간은 줄이고 돈은 많이 벌어라. 경제성이 그렇죠. 이제 이걸 위해서 오래 했는데 뭐 잘할지 잘 못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했던 데가 나노 산업이라고 이제 첨단 소재 산업하고 특수 창호 사업에서 이렇게 했던. 그래서 자료는 이제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SDGs는 주로 공기업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걸 발굴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고 있다. 이 보면 이제 우수 이행 기업 사례. 그러니까 여기서 우수 이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행은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다. 그 SDG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업장이 많이 생기고, 저도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이걸 또 딴 데 가서 특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얘기하는 데마다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가 많다. 스타벅스가 이제 한 것이 뭐예요? 종이 빨대에서 뭐 이 빨대부터, 빨대도 이제 많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환경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또 가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심하게 우리나라는 한 것 같다. 독일이 그 1등입니다. 환경 뭐 쓰레기 분리 이게 독일이 1등이고요. 우리나라는 몇 등 될까요? 100등. 눈치 빠른 사람은 2등입니다. 2등.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데 올해 또 강화가 됐어요. 그렇죠? 쓰레기 분리가 강화돼 갖고 저는 머리가 아파요. 그걸 어떻게 다 분리해요? 그렇죠? 화학자도 아니고 그걸 뭐 어떻게 분리를 해? 아주 뭐 세밀하게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주로 대기업들이라든가 그 뭐죠? 다국적 기업들이 먼저 하게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 하면 어떻게 제재를 받아요. 어디부터 하겠어요? 항상 큰 데부터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쓰레기가 그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일 많이 이제 쓰레기 몸살을 앓는 데가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어마어마하게 중국 쓰레기가 70%가 중국 쓰레기가 이렇게 온대요. 옛날에 우리도 저쪽 일본에다 버렸어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어쨌거나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비닐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분해가 되는 게 눈에 안 보이면 미세 비닐로 바뀌어서 누가 먹어요? 고기.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먹어서 다시 우리한테로 이제 이렇게 오는 이렇게 순환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 뭐 다 알겠지만 2015년부터 채택해서 15년 동안 이제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저는 뭐 외국에서도 다 이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조용히 조금씩 다 진행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네슬러가 이제 그 빈곤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슬러 말고도 이제 그 커피,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가 사실은 커피의 경제학을 이렇게 보시면요, 커피 보통 이제 4알 정도가 이제 한 잔 나온답니다. 그래서 10,000배의 경제학 해가지고 10,000배 이상 받아 먹는 게 커피다. 그래서 이 빈곤 문제가 특히 이제 커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빈곤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공정무역 해가지고 그렇게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 특히나 한국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꽤 비싼 커피 값을 받죠, 그렇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거 왜 마시나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나만 욕먹어, 그렇죠? 밥 먹는 게 낫지.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밥 먹는 게 낫지. 근데 우리 집에 커피 무지하게 많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영국에서 공정무역 해가지고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제값에 사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좀 돌려줘야 된다. 지금 너무 비싸게 파는데 불구하고 다른 거보다 더 심하게 착취당한다고 합니다. 커피 농사 하시는 분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네슬러가 또 뭐예요? 종합식품회사죠. 네슬러는 뭐 커피만 많은 게 아니라 마요네즈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중공업에서 건강 보장 및 인구 연령대의 뭐 인구 복지 증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산 중공업이 하는 게 여기 해수 담수화 해가지고 뭐 해수 담수화는 뭐 두산 중공업이 제일 먼저 한 건 아니고 예전에 뭐예요? 동아건설. 네, 동아건설이 30년 넘었습니다. 이거 먼저 그 저기 사우디인가 어느 저기 중동 지방에 가서 했고 이제 동아건설이 지금 없지요, 그렇죠? 네, 인수받아서 이제 두산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산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이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한국 기술이 좋다고 이제 하는데 뭐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제 이거를 좀 받아들여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나가서 돈 버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끼리 해봐야 뭐 그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성평등 해가지고 그 달성과 모든 여성의 역량 강화가 나오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근데 왜 그러겠어요? 아모레 퍼시픽 이런 데는 이제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네, 여성이 많으니까 좀 대놓고 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여성가족부가 아직 있죠, 그렇죠? 네, 뭐 전 세계적으로 하면 한국만 있는 아주 특이한 가족부인데요. 어쨌거나 요즘에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기업의 그런 여성 보호와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해당되면 뭐 이제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특혜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거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특혜를 받는다. 그만큼 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걸 잘 배우셔가지고 나가서 알리거나 이제 강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도 보면은 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알듯이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 뭐예요? 그러니까 한계 자원이라는 거죠. 한계. 자원은 무한한 게 아니라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원을 어떻게 해요? 적절한 소비 또는 재생산을 통해서 재활용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한계 있는 자원을 후대에까지 물려줘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상당히 이제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자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좀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쓰는 데 많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그래서 그 분리 배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그 별로 이제 이쪽에 그 많지 않습니다. 재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 내가 이제 그 환경 산업을 하면은 정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을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뭐 LG, 근데 LG나 뭐 삼성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죠? 스마트폰에는요 금 뭐 이런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금 들어간 건 모르시죠? 예, 스마트폰에는 금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미세 조금 그걸 추출한 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그다음에 이제 뭐 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요게 올해 거는 없고 작년 재작년 거 이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저런 걸 이렇게 뺏겨서 그런데 옮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숙제를 해봐야 알지 안 그러면은 어렵다.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강의할 때 그냥 쭉쭉쭉 읽으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례를 들어줘야 할 거겠죠.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얘기하시고, 약간 최 총장님이 본인의 생각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사례를 들어줘야 듣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된다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주로 지금 하는 것이 지자체나 정부 단체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고 민간 단체는 조용조용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도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나 참 그런 거 이상하네, 그죠? 좋은 일 하면 박수 쳐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뒤어서 그런지 그냥 조용히 왜 요거 하나 하면요 더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를 하죠? 텀블러라고 해서 주죠, 그렇죠? 근데 텀블러 주니까 또 시비 걸렸죠,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환경공해다.